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첫 번째 주인공은 배우 박중금 씨 맞습니다. 박중금 씨. 뭐 정말 그 평창동 사모님, 돈 봉투 던지는 그 전문 역할 많이 하셨는데 사실 보면서도 이 역할을 박중금 씨 아니면 누가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사실 박중금 씨 하면 시어머니 전문 배우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이런 배우인데요. 이 박중금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어머니들 중에서도 유별난, 부잣집 시어머니 역할을 또 주로 많이 했었다고 해요. 그런데 여러분, 이 박중금 씨가 맡았었던 시어머니들 역할에 뭔가 공통점, 이 특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? 그 부잣집 시어머니니까 뭐 럭셔리하게 차려입고 보석 같은 거 맞아. 하고 도도하게 이거 아니에요? 아닐까요? 박중금 씨 분석에 따르면은 옷차림은 아니고 바로 애티튜드, 태도라고 합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뼈속 깊이. 그렇지. 언니는 창동. 그야말로 네, 뼈속 깊이 금수저. 원조 금수저. 네, 저는 이제 피 말라 죽이는 스타일이고. 조곤조곤 조곤조곤 피 말라 죽이는 죽이는 스타일이고. 스타일. 여기 이 평창동 이 뼈속 깊이 이 사모님들은 보통 이렇게 딱 쳐다보고 안 해요. 그렇지. 보질 않아. 이거야. 이게 사실은 왜냐면 상대를 더 기죽게 하거든요. 그렇죠. 이게 더 기죽게 하는 거예요. 볼 가치도 없다 이거지. 와, 아니 이런 디테일, 정말 섬세한 연기를 보여주셨기 네. 때문에 아마 TV를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와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독보적이죠. 평창동 사모님들을 연구하셨네. 제대로 연구하셨죠. 사실 지금 명절에 고생하신 며느리분들 마음 풀라고 이런 코너를 마련한 것 같은데 돈 던지면서 돈 봉투 던져서 내 아들 옆에서 꺼져! 이런 무서운 박중금 씨가 사실은 촬영장에선 친절하다 그래요. 뭐냐면 아니 스태프보다 여기 평창동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길 안내를 구석구적 여기가 촬영하면 좋아 해줄 정도고 박중금 씨가 얘기합니다. 아니 난 사실 평창동 살지도 않지만 언제 차가 막히고 이게 막 언제 막 등산객이 많은지 이걸 내가 잘 안다. 그만큼 평창동 전문 시어머니 역할을 많이 하신 거죠. 네, 정말 수많은 역할을 맡아오셨지만 저는 가장 인상 깊은 그 작품이 시크릿 가든이었거든요. 그렇죠. 정말 그야말로 예비 며느리에게 돈봉투 확 던지는 그 역할 하신 거였잖아요. 네. 근데 당시에 드라마 대사를 외우기가 그렇게 힘드셨다고요. 네, 맞습니다.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. 박중금 씨가 맡은 역할이 이 소위 한국에서 0.1%에 해당하는 이 아주 부잣집 상속녀 역할이었다고 해요. 품위가 있고 또 굉장히 유식한 척 말을 해서 을 같은 조사를 안 붙이고 딱 끊어지게 말을 하는 게 특징이라고 하는데요. 마치 표처럼요. 예를 들면 물을 아껴 써라가 아니라 물 아껴 써, 가스 아껴 써. 물론 뭐 부잣집 사모님은 이런 얘기를 안 하겠죠.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대사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다가 이 몇 주간 대본이 촬영 당일에 이게 딱딱딱 현장에서 받아보는 바람에 박중금 씨가 대사 외우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었다고 해요. 특히 이 대사량이 하루는 너무 많은 날이 있어서요. NG를 거의 100번 가까이 낸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. 예. 어쨌든 돈봉투 전문 시어머니라는 캐릭터를 부여한 게 시크릿 가든이니까 그죠.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남다른 의미가 있겠어요. 그렇죠. 이 드라마 시크릿 가든 박중근 씨의 인생제약인데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인생 캐릭터의 시작이에요.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배우들 좀 중년되고 나이 먹으면 이렇게 쓱 저 드라마 한 회에서 한 번 잠깐 나오고 누구 뭐 무슨 역할이었더라 이런 어머니 역할, 시어머니 역할로 그냥 밀려나는데 박중금 씨는 어떤 평창동 전문 시어머니 이런 상위 레벨 이 상류층 시어머니라는 자신만의 캐릭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. 박중금 씨는 가수가 히트곡을 낸다라는 게 정말 평생의 어려운 일인데 배우가 40%가 넘는 드라마에 출연, 시청률 40%가 넘는 드라마에 출연하는 것도 정말 천운을 타고났다. 시크릿 가든은 저한테 운명 같은 작품이다라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. 저기 밝혀둡니다만 평창동에 사시는 시어머니들 그 사모님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. 오해하실까 봐. 네. 이게 드라마 쪽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. 네, 캐릭터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. 와, 박중금 씨 보기만 해도 정말 무시무시한 시어머니 역할 많이 하신 박중금 씨 이야기 짚어봤고요. 다음 스타 소개해 주세요.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두 번째 스타 눈, 코, 입 모아보겠습니다. 함께 보시죠.
야, 포스가. 포스가 호랑이 한 마리가 네. 이분은- 보기만 해도. 이분은 무섭고 완고하고 깐깐한 시어머니 역할을 자주 맡아 붙은 별칭이 자개장 시어머니라고 합니다. 자개장? 이 뒤쪽에 자개장이 쫙 여기도 부자네. 맞아요. 자개장 시어머니 뜻이. 네, 드라마 인어아가씨에서 시어머니로 출연했을 때 이분이 출연할 때마다 뒷배경이 항상 화려한 자개장이기 때문에 누리꾼들이 자개장 시어머니라는 별칭을 붙여줬다고 합니다. 누구신가 포스가 남다른데. 네. 아, 저도 이렇게 눈, 코, 입만 딱 모아봐도 알 것 같아요. 아, 그래요? 네, 네. 오늘도 눈치챘습니다. 이재용 씨 혼자 네, 헷갈려. 저만 몰라요. 이재용 씨를 위한 특별한 사진 한 장 더 준비해봤습니다. 함께 보시죠. 김지영 씨. 김지영 씨 시어머니 네. 알지 실제 그러면? 시어머니시죠? 저도 알아요. 김용림 씨. 지옥에서도 보기 싫은 시어머니들 두 번째 주인공 배우 김용림 씨입니다. 네, 주말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외할머니 역할을 열연 중인 김용림 씨. 과거 그 자개장 시어머니로 불리기 전에 못된 시어머니 역할을 해서 뭐 돌을 맞으신 적이 있다 그래요? 지금 이 우리 프로그램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970년대 후반에 나 새댁이었다 요랬던 분들 지금 이제 한참 뭐 시어머니 되시고 혹은 또 시할머니도 되셨을 수도 있죠. 그런 분들의 추억을 제가 끌어올리겠습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봤던 드라마인데 1977년에 요것도 김수현 작가 드라마거든요. 후회합니다. 이 후회합니다가 누가 후회합니다면 하냐면 바로 이 극 중에 시어머니 김용림 씨가 후회합니다 하는 드라마인데 아주 이 시어머니를 얼마나 독하게 했는지 세상에 길을 가다가 돌을 맞았다 그래요. 그게 무슨 사연인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. 그때 이제 아들 역으로 박근영 씨가 나왔고 김혜자 씨가 며느리인데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면서 못 살게 하는 시어머니였어요. 그러니 욕을 얼마나 많이 먹었겠습니까? 야외를 나갔는데요. 막 그냥 그 시청자들이 많이 몰려오시면서 막 돌을 던지시는 거예요, 저한테. 저거 김용림이 차다 이러면서. 네. 나쁜 년 막 이러면서 며느리 좀 들볶지 말라고. 요때 이제 드라마 속에서 박근영 씨가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간다고 박사 코스 밟으러 가서 한 막 3년째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. 이 며느리 김혜자 씨가 굉장히 혼자서 이 집세하느라고 힘들고 막 이런데 여기서 아주 무섭고 까탈스럽고 엄격하게 아주 정말 며느리를 달달 볶습니다. 그리고 심지어 막 그때 김윤경 씨가 연기했는데 다른 사람을 막 차기 며느리감으로 점찍고 막 이래서 세상에 어떻게 저런 시어머니가 저도 아주 생생했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. 아니 그만큼 악덕 시어머니 연기를 잘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근데 이 김용림 씨가 시어머니 연기를 할 때 영감을 준 사람이 시어머니라고요. 맞습니다. 진짜 시어머니? 김용림 씨가 그동안 연기했던 시어머니 역할의 롤 모델이 바로 실제 시어머니였습니다. 예. 왜냐하면 김용림 씨가요, 이 며느리 시절에 시부모님을 18년 동안 외며느리로 아주 극진히 모셨다라고 합니다. 한 방송에서 고백을 한 부분인데요. 당시 나는 부잣집 이 막내딸의 스타였으니까 부엌에는 절대 못 들어오게 했지만 대신 그 이상의 아주 정신적인 시집살이를 받아야만 했다. 나 이혼할 생각까지 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. 정신적인 시집살이. 얼마나 힘드셨을까? 어떻게 버티셨대요? 김용림 씨가 보통 이렇게 주량이 남들 마실 때까지는 나도 있어요. 이거 진짜 센 거거든요. 그런데 사실 평생 마실 술을 그 시집살이 할 때 드셨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뭐 드라마 촬영 끝나고 이렇게 할 때 여기에서 집에 가기 싫으신 것을 이제 계속 이렇게 드시는 건데 아니 그럼 남편도 사실 배우시잖아요. 남희로 씨. 그거에 대해서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? 할 만도 한데 그 정도가 아니라 남편이 당신 술 먹고 술이 깰 때까지 뭐 물건을 부수면서 그 마음을 풀어. 이렇게 얘기했을 만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짐작이 되시죠?
이게 남이루 씨가 그러니까 남편이 그래도 아내의 마음을 알아주니까 그 세월을 견딜 수 다행이에요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런데 김영림 씨가 그 어머니 앞에 딱 한 번에 오점이 있다면서요. 엄한 시어머니니까 굉장히 긴장을 바짝 하고 살았던 것 같은데요. 이 김용림 씨가 하루는 술을 마시고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마셔서 내가 안 취한 척 해야지라는 이 결심이 무너졌다고 합니다. 그렇게 김용림 씨가 이 술주정을 하는 걸 다 본 김용림 씨 시어머니가요. 김용림 씨에게 속은 괜찮니? 라고 하면서 이 북엇국을 끓여주셨다고 하는데요. 이때 김용림 씨가 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전한 바가 있죠. 네. 근데 또 반대로 시어머니가 된 후에 며느리의 술버릇에 깜짝 놀라신 적이 있다고.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김용림 씨 며느리는 복길이로 유명한 배우 김지영 씨잖아요. 김용림 씨에 따르면 김지영 씨가 취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이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. 과연 어떤 행동일지 맞춰보세요. 1번, 옆 사람에게 뽀뽀한다. 2번, 막춤을 춘다. 3번,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부른다. 4번, 깨문다. 1번 같아요. 옆 사람한테 뽀뽀하는 사람 그런 맞아, 분들 그런 같아요. 사람들 좀 있어요. 시어머니한테 뽀뽀한 게 아닐까요? 그래서 당황하신 게 아닐까? 저도 1번일 거라고 네. 생각했었는데 정답은 의외로 4번, 깨문다였습니다. 아니 그러면 며느리 김지영 씨가 술에 취해가지고 시어머니를 깨물었다고? 맞습니다. 김지영 씨 그리고 또 남편, 시누이, 또 남동생까지 4명이서 이 어머니 댁에서 시어머니 댁에 잔 적이 있었다 그래요. 이때 이제 김지영 씨가 술을 먹고 들어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막 그 다음 날 숙취에 괴로워서 이제 물을 마시러 나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얘기합니다. 너 어제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거 기억하니? 어머니 기억하죠. 이것도 하면서 팔뚝을 딱 누르는데 거기에 정말 선명하게 1호 악문 자국이 세상에 어젯밤에 문 게 그 다음날 아침까지. 이거 보고 김지영 씨 깜짝 놀라서 요 술버릇 고쳤다고 하네요. 예. 재밌는 거야 어떻게 돼?